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뜨거운 심장소리 우렁찬 촛불의 함성. 너와 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리니 이젠 지켜지리라. 우리가 지켜내리라. 모두가 자유로운 내일을 위하여. 모두가 자유로운 내일을 위하여.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번 겨울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공감했었던 노래 중에 한 곡이었죠. 적어도 49%에 해당하는 그런 국민들 중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동구님, 국민TV 스티커 이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SM3 쿠바를 떠나네. 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때문에 그런가요? 쿠바를 떠나네가 그 정확한 이름이고요. 저는 다른 음악을 생각했었습니다만 뉴스 듣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노래가 아이고 네 지금 정중동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은 고요한 것 같지만 발빠르게 지금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 PD님 뉴스 진행은 김연아 트리플러스 보는 것보다 더 떨리네요. 어서 전문 아나운서가 박성재 PD의 노고를 덜어주기 바랍니다. 전문 아나운서 어제 면접 받고 아마 채용이 됐을 겁니다. 듬직한 목소리에 그런 안정적인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9월 달부터는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김연아의 트리플러스 보는 거는 아사다 마오의 그거 뭡니까? 하여튼 그거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고한 대로 오늘 특별한 손님 오셨습니다. 힙합으로 랩으로 시국선언을 하신 래퍼 제리케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상당히 차분하시네요. 네. 왠지 래퍼 하면은 느껴지는 듯한 그런 그 악센트 있는 소리 네.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저보다 오히려 더 평소에도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하십니까?
기분에 따라서 다르죠. 기분에 따라서. 네. 예. 지금 기분이 좀 다운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좀 열심히 오느라고 예. 좀 이랬더니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좀 차분히 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네. 업 시켜드리게 그럼 바카스라도 갖다 드릴까요? 좋은 거 하나 주셨어요. 예, 지금 카페인이 없는. 네. 지금 우리 네. 간사님께서 게스트 오시면은 대접하려고 일일이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여기 게스트님은 국민 TV의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비타민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비타민이 되길 바라는. 예. 자, 벌써 반응이 왔는데요. 네. 보자. 고등학생이라 학교인 저는 제리케이 분이 나온다는 말에 수업 중에 몰래 듣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 시간인데 들킬까 두근두근하네요. 신청곡 있어요. 소울 컴퍼니의 비켜. 소울 컴퍼니 하셨었죠? 네네. 잠깐요. 고등학생이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리케이 분이 나온다는 말에 이 분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제리케이님, 아니면 제리케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죠. 네네. 예, 분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그분, 이분, 저분 이렇게 할 때는 맞습니다만 제리케이 분, 요건 이제 인터넷체인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올바른 표현법은 아니죠. 네. 예, 마치 박근혜 후보가 어거지로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억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표준어입니다. 네. 맞다. 제리케이 온다 했지. 환영합니다. 비음의 미왕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음악을 한 곡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리케이님께서 골라주시죠. 근데 제가 갖고 온 노래도 있고 지금 USB로 아니면은 갖고 계신 노래들 중에 일단은 시국선언부터 듣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리케이님께서 최근에 유튜브에 올려주신 시국선언 듣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음원은 없어요. 음원은 서비스 되는 게 없고 유튜브에 올리셨죠? 네. 유튜브 지금 검색하시면 되고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엄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국선언은 지 혼자 시국선언, 나 혼자 시국선언한다라는 것은 마치 무명의 사람이 나 기자회견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기자가 한 명이 하나도 안 오면은 참 무색한 것처럼 시국선언이라는 것도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하자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개 뮤지션이, 한 사람의 개인 뮤지션이 시국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하겠는데요. 일단 어떻게 지금 시국선언을 하셨는지 한 명을 죽인 자와 100명을 죽인 살인자를 상상해. 그럼 전자도 심각한 범죄, 후자는 더 중대한 범죄. 이렇게 시작되는 시국선언을 듣겠습니다. 중성심 강한 개들에게 미안 개들도 안 그래 먹여주네 손과 안주는 손을 나누는 그런 짓거리 민주주의의 제1원리 광장이든 길거리든 자기 생각을 짓거리고 상상할 권리 그걸 침해하고 그 입술에 다 침 뱉고 벌건 페인 칠하고 역겨운 짓 하고 있는 이 상식 없는 곳에 상식을 양심 없는 곳에 양심을 관심받는 이들에겐 관심을 그리고 탄식이 있는 곳엔 안식을 돌려나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의원은 의원석으로 증인은 증인석으로 더럽혀진 돈은 우리 주머니 속으로 권력은 다시 우리들 모두의 손으로. 이 시국선언 성명서라고 한다면 보통 A4지에 한 장 이상을 쓰고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음률로 만들어 갖고 곡을 쏜다고 한다면은 이거보다는 3배 정도는 길어야 될 텐데 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될 내용들은 다 있고요. 없을 건 없습니다. 화개장도 일어나. 어떻게 이런 시국선언 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게 제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다가 흘러 넘치는 것들이 그것을 제가 예술의 형태로 바꾸는 걸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국정원 사건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은 것들이 쌓였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하는 음악이 랩이고 힙합이니까 그거의 형태로 풀어내게 된 게 이제 이번 시국선언이라는 노래인
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반주는 어떻게 하신 거고요? 뭐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와우, 대박. JLK 사회 통증을 알고 노래할 줄 아는 아티스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지금 숭물님께서 선언함라고 나 JLK는 썩어 빠진 권력 집단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돌려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의원은 의원석으로, 증인은 증인석으로, 더럽혀진 돈은 우리 주머니 속으로, 권력은 다시 우리들 모두의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힙합이란 얘기, 20년 전에는 힙합이란 얘기보다는 랩이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전영록 씨, 신해철 씨 이런 분들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랩을 랩답게 네.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처음으로 해서 히트를 하셨던 분이 서태지 네, 아이들이었고, 그렇죠. 네. 힙합이 지금 나온 지가 40년 정도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좀 아직도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또는 왜곡되게 하는 네네. 분도 계시고, 힙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8월이 힙합 탄생 40주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시기예요. 예. 지금이. 뭐 그게 이제 언제를 힙합이 처음 시작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뉴욕의 한 어떤 파티에서 시작이 된 게 힙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40년이 지난 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현재 생각하는 힙합이라는 거는 단지 음악만이 아니라 뭐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슷한 류의 문화 예술 형태들 이를테면 뭐 디제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피티라든지 그래피티라는 것은 이제 담벼락에다 스피를 그리는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비보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개념에다가 최근에는 삶의 방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 힙합을 이렇게 힙합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냥 힙합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 장르들을 지켜보면서 그게 어떤 건지를 느낌으로 얻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힙합, 제가 알기로는 네네. 하위 문화였었고, 네네. 그 도시의 흑인들,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만 평등한 나라라고 합니다만 미국에 있어갖고 흑인들은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그 분노가 흑인들 특유의 그 말버릇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말하는 방식 이런 거랑 결합돼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떠버리는 그런 운율에 맞춰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랩이고 그리고 그 분노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그래피티가 되는 거고 또 옷을 이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부쩍부쩍 큰 몸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큰 옷을 사 입어요 미리. 그러니까 똥싼 바지도 나온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갖고 또 돈이 없으니까 악기를 사기가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맞춰갖고는 둠둠둠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것이다. 뭐 엄밀히 말하면은 뭐 약간씩 다른 면들도 있지만 뭐 크게 보면은 뭐 대체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힙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보드 차트에서 힙합이란 그 차트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40년 전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아니었고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미국에서 힙합을 비롯한 흑인 음악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 중이고. 락앤롤도 처음 나왔을 때는 흑인들의 블루스에 백인의 리듬을 결합해서 정말 하이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싼 것들이 하는 음악이었고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이 노는 놈들이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음악의 주류로 솟아왔듯이 힙합도 처음에는 꽤나 껄렁껄렁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대중문화의 주류를 넘보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힙합이라고 하면 껄렁껄렁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온 문화고 미국 흑인들의 문화가 이렇게 수입이 된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아직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JDK님의 지금 그 목소리나 지금 이야기한 그런 느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표현하면 차분하고 지적이고 이 힙합보다는 상당히 포크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쩌다가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지금 본다고 한다면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힙합에 빠져들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힙합이라는 그 문화의 형태로 들어오기보다는 랩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예. 랩으로 처음 들어왔고 네. 저도 이제 그 학교 앞에서 나눠주던 막 이렇게 유행가 가사 써 있는 그런 네. 그런 찌라시 이런 말 네, 써도 예. 되나요? 네. 아, 예. 네. 그럼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랩 따라하고 이러다가 네. 따라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아. 네, 그 랩 따라 하다가 보니까 가사도 내가 써볼까?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가사도 써보다 보니까 곡도 내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힙합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된 거고 그렇군요. 네, 지금의 형태로 하게 된 거는 뭐 2003년쯤에 이제 한국 힙합의 큰형님이라고 하는 가리온이라는 팀의 메타 형이 이제 하시던 강좌 같은 게 있었어요. 힙합 문화 강좌 같은 거였죠. 거기에 가서 이제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소울 컴퍼니가 시작하면서 지금 형태의 음악을 하는, 그게 시작된 건 그때였죠. 그렇군요. 네. 혹시 하자센터에서? 네네. 아, 맞습니다. 예,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네, 예. 가리온, 네, 강사로. 네. 예. 확실히 어렸을 때 들은 음악, 이거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 포크였거든요. 네. 아주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최신 음악이 포크였고, 락은 조금 더 멀리 있었어요. 네. 그거를 영향을 받은 거고, 우리 때 이제 통기타가 유행했으니까 네.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 후에 태어나서 힙합의 영향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저는 정말 음악이 궁금해서 미치겠거든요. 네. 예. 좀 들려주시죠.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2011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말고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목이 사직서입니다. 사직서. 네. 그리고 한 곡 더 소개시켜 주시죠. 사직서 말고 그러면은 좀 약간 국민 TV 혹은 이거를 듣는 분들의 느낌에 맞게 네. 마왕 파트 2라는 노래가 마왕 있어요. 파트 2. 예. 네. 두 곡 듣고 네네. 오겠습니다. 네. Yeah. 사직서. Yeah. 소셜미디어 팀 사원 김진희. 생년월일 1984년 1월 26일. 입사일 2008년 12월 26일. 퇴사일 2011년 4월 1일부로. No more 투자 퍼슬러. 난 늙어 보이게 만드는 정장 벗으면 내 이름을 올려 소울 컴퍼니. 뭐 가사도 써보다 보니까 곡도 내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힙합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된 거고. 그렇군요. 네, 지금의 형태로 하게 된 거는 뭐 2003년쯤에 이제 한국 힙합의 큰형님이라고 하는 가리온이라는 팀의 메타 형이 이제 하시던 강좌 같은 게 있었어요. 힙합 문화 강좌 같은 거였죠. 거기에 가서 이제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소울 컴퍼니가 시작하면서 지금 형태의 음악을 하는, 그게 시작된 건 그때였죠. 그렇군요. 네. 혹시 하자센터에서? 네네. 아, 맞습니다. 예.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네, 예. 가리온, 네, 강사로. 네. 예. 확실히 어렸을 때 들은 음악, 이거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 포크였거든요. 네. 아주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최신 음악이 포크였고, 락은 조금 더 멀리 있었어요. 네. 그거를 영향을 받은 거고. 그럼요. 예. 왜 그러셨어요? 제가 회사라는 조직이라는 게, 네. 특히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공채로 들어갔으니까, 말단 사원이라는 게,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회사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부품으로 살고 있구나.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에서 그게 되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내가 나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관두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예. 음악으로 밥 벌어먹을 자신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당장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그 당시에 잘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예. 그걸 보면서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은 섰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소울 컴퍼니라는 제가 속해 있었던 레이블이 있었고 네. 거기를 이제 잘 활용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퇴사하고
반년 정도 지나서 소울 컴퍼니는 해체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힘들었던 한 해였죠, 2011년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네. 회사 다니면서 음악하는 거 네.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음악을 취미 생활로 한다 그러면 괜찮지만 네. 음악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하겠다. 네. 예술적으로 성취를 한다고 했을 때 취미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자기를 다 던져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아무리 대중자가 붙어 있지만 예술은 예술이니까. 네. 그죠? 네. 특히 힙합은 네. 이렇게 컴피티션이 그러니까 경쟁 서로 간의 실력 경쟁이 전제가 돼 있는 문화다 보니까 네. 남들이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있으면 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힙합 뮤지션들 서로 모여서 합동 공연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배틀을 한다고 하죠. 네, 네.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네, 네. 리듬에 맞춰갖고 그렇게도 하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네.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전부를 걸지 않으면은 네.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렇군요. 보자. 이저 질문이 좀 지워진 건가? 아까 봤던 질문. 지워졌군요. 예, 지워졌으면 존중을 하겠습니다. 아까 뭐 약간은 민감한 네.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예,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라는 네. 것. 이것이 음악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일단은 가끔 그런 기사들도 나잖아요. 네. 무슨 학력 알고 보니 엄치나 그런 류로 이제 대중의 이목을 끄는 용도로 쓰이곤 하죠. 종종.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설득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네. 그 설득력의 측면에서도 제가 어디 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났을 때 더 크게 받아주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음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악하는 그렇죠. 네. 실력 가지고만 논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우리나라의 특성 혹은 너무 그게 과하게 강조가 되는 사회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냥 저도 본의 아니게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방송사 PD를 만나더라도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면 일단은 그렇죠. 예.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실력이다. 네. 예, 처음 한두 번은 후광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연예인 2세들도 처음에는 후광에 힘입어서 처음엔 괜찮게 출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남는 것은 실력이고. 네. 예. 지금 음악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아요. 네. 예. 네. 저는 가장 말이 많은 음악이 포크인 줄 알았거든요. 예. 제가 시작할 땐 그랬으니까. 네. 포크란 장르도 힙합처럼 참 왜곡되게 알려진 게 많은데 포크란 것은 가장 간단한 악기를 가지고 그 시대를 노래하는 그 상황을 그중에 러브송도 물론 있겠지만 네네. 그 시대와 상황을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될 때는 형식만.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현 정부를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60년대 70년대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죠. 네. 랩도 수입이 될 때는 그런 것이 정치적인 면이 좀 거세되고 수입이 됐었죠. 그런 면이 있죠. 네. 분명히 있고.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렇다더라라는 것들 때문에 좀 힙합 안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코드 같은 것들을 빼고 그냥 무작정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반대편에서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완전한 형태로 처음부터 들어온 거는 아닌 건 맞아요. 맞아요. 네. 예. Days Alive Music이라는 네.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이유.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삶을 담아내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또 소울 컴퍼니 해체한 이유는 뭔가요? 새로운 멤버 리코와 슬릭과는 음악에 대해서 의견 차이는 없나요? 대단히 네.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그러네요. 큰 금자리님. 네. 예. 일단은 Days Alive Music이라는 네. 신조어를 만든 이유. 그게 신조어가 아니라 이제 제가 최근에 설립한 레이블인데요. 예. 네. 회사죠. 네. 제가 이제 혼자서 Days Alive Music이라는 회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리코와 슬릭이라는 두 친구를 영입을 했어요. 네. 영입을 했고
이게 소울 컴퍼니가 해체할 당시에는 멤버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울 컴퍼니는 밴드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이라는 얘기였으니까요. 그것도 레이블이었죠. 아, 회사였죠. 레이블, 네, 소속된 회사였고. 네네. 예. 거기 이제 20명이 넘는 회사였고, 제가 이제 그 사직서 내고 돌아와서 네. 뭐 그 회사의 약간 헤드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버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울 컴퍼니가 해체를 하고 나서 해체하게 된 이유는 그냥 음악적인 방향성들이 너무 다 달라져서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네네. 해체하고 나서는 혼자 해야겠다라고 해서 혼자 한 1년 반 정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바닥이 워낙 좁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겠다 싶어서 이제 가능성 있는 친구들 데려다가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제 경험 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리코와 슬릭이라는 두 친구를 영입을 한 거고요. 뭐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의견 차이는 없어요. 특별히 아직 많이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분 중에 한 분은 제리 케이님의 팬이었다고요? 네, 슬릭 같은 경우는 제 팬이었어요. 제가 뭐 본명도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와주던 팬이었는데 어느 날 여자애거든요. 여자인데 랩을 하는 친구이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뭐 랩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이제 음악을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길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우상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기쁨. 동종업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겠죠. 자, 음악을요. 좀 더 듣죠. 그럴까요? 뭘 들을까요? 마침 그 우상을 따라다니던 꿈을 이루는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드리머라는 곡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한 곡 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제가 냈던 곡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노래인데요. 화창한 봄날에라는 곡. 지금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좀 상큼하게 화창한 봄날에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드리머부터 듣죠. 꿈꾸는 자여 Hey 꿈꾸는 자여 Hey Yeah 며칠 전 꿈이었어. 난 교복을 입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아마도 15년 전쯤 나와 제일 친했던 친구들 녀석. 아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주 잠깐 상담했었던 장래 희망 얘기. 경찰이 될 거라며 보이고 싶어. 그럼 너도 알 수 있을까 싶어. 화창한 봄날에 공원으로 소풍한 커플 간만에 둘만의 시간 풀밭에도 자리가. 화창한 봄날에 이 노래는 이 음악은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계속 그 나오는 그 뭐라 그럽니까? 락에서는 리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리프. 그 소리가 잔향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저하게 들리는데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로 현상에 대해서 조루가 아니라 조로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뭐 가수 나이 30 넘고 그러면은 벌써 후진 양성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요즘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 특정 장르 예를 들면 힙합이나 팝핀 같은 비보잉 이런 데서는 조로 현상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글쎄요, 뭐 비보잉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몸을 쓰는 장르니까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힙합 뭐 랩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예를 들면 파핀 현준을 얼마 전에 파핀 현준과 함께 그 오사카에서 공연했었는데 그거 물어봤거든요. 이제 35에서 40 사이니까 그분이
좀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렇다. 본고장에서는 안 그런데, 본고장에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예를 들면은 비보이들도 젊었을 때는 막 몸을 쓰지만 나이 들면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굵게 움직이면서 네. 춤을 춘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은 그렇지 않는다. 조로 현상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힙합 전사로 네. 활동하신 분들 중에 네. 40 넘으신 분이 계신가요?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가리온의 메타 형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이죠. 아, 네, 예. 그분이 71년생이시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관두고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저희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당황스러움의 큰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냐. 아, 예, 예. 그래서 사실 안 그렇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로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예. 뭐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이가 있는 뮤지션들 많이 생길 거고, 예. 뭐 듣고 있는 층들도 조금씩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면.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미국에 가면은 네. 환갑이 넘은 분들 지금 회원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일단 그 힙합이 태어난 게 40년이 됐으니까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네. 예. 신기하죠, 좀. 예.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예. 이게 항상 문화라는 것은 중심에서 꽃피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양반 문화는 중심에서부터 꽃필 수밖에 없겠죠. 네, 궁중 문화 같은 거. 네, 네. 하지만 대중 문화는 변방에서 네, 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처음에 기존 질서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이렇게 시시껄렁하냐. 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장발에 통기타 들고 다닌 사람들은 어른들은 못마땅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러나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적인 음악이었고 네, 당시에 유행을 선도하는 대학생들의 젊은이들의 그 최첨단 문화였잖아요. 네, 네, 힙합은 그거보다는 좀 더 하위 개념, 네. 더 변방 개념이지만 네. 이것도 이제는 당당하게 네, 이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포크보다는 전망이 더 밝죠. 네. 뭐 어느 쪽이 더 밝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포크보다는 네. 뭐 전망이 밝은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유행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예, 뭐 예. 이런 건데 네, 힙합의 네, 매력, 장점이라고 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한 건 것 같아요. 네, 솔직하다. 네, 이게 뭐 적어도 랩 음악, 힙합 안에 랩 음악에 있어서는 랩을 하는 사람이 자기 가사를 써야 한다라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말이 되게 많잖아요. 들어보면. 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솔직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더 자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멋있고 자기가 멋없다고 생각하는 거 안 하고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힙합이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멋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네. 곡은 남이 써주더라도 네. 가사는 자기가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네. 그렇죠. 네. 우리로서 이제 포크이란 장르에는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지금은 포크이란 장르는 없고 빌보드 차트 같은 데 보면은 네네. 뭐 싱어송라이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는 것. 한대수 선생께서 선구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남들이 다 번안곡 부를 때 네네. 행복의 나라로 물 좀 주소 이런 노래를 네네. 만들었으니까 기타 코드 3개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있으면 음악은 되는 거다. 뭐 이런 솔직한 그래서 그 기본이고 그런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사도 의미가 깊고 음률도 친근합니다. 제리케 성원합니다라고 루타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또 대굴님께서 화창한 봄날 최오 크크크 무한 반복해서 들었는데 어여 봄날이 오기를 하셨습니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언론 기사에 제리케의 새 싱글 더 땀 흘려는 힙합
단골 테마인 허스를 주제로 한 곡이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또 피처링이 아닌 퓨처링은 무슨 차이인가요? 네, 일단 허슬이라는 거는 뭐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막 뭐 마약을 팔거나 뭐 네. 이런 거 의미였다가 뭐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허슬이라는 게. 허슬 열심히 뭐든 해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를 이제 허슬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보도자료에 제가 퓨처링이라고 쓴 거는 이 곡에 이제 피처링을 한 친구가 미국의 퓨처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스타일을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피처링이 아니라 퓨처링이야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던 말을 그냥 이렇게 기사에 좀 재밌으라고 써놓은 건데. 그러셨군요. 네. 뻘 질문 하나. 은지원하고는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모르는 사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 조합원으로 새로 가입하신 분 오늘 순서 까먹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소개하면 되죠? 이혜로님, 양천구 신정 4동, 그리고 한세울님,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촛불 817-6님, 예. 천안시 서북구 성정 2동에서, 비나진이 아빠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네 분의 새 조합원 환영합니다. 오늘 제리케이님 참 짧아요, 시간이. 네. 예, 짧은 시간에 음악을 많이 듣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노래는? 네, 뭐 좀 전에 질문도 들어왔고 하니까 네, 제일 최근에 제가 냈던 곡이죠. 네. 땀 흘려. 더 땀 흘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내일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에 대체 뭔가 혼자 노는 나 초라하다 말하면 날 보고 혀를 끌끌 차지 그러고선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음악을 막는 회사랑 싸우지 이상한 컨셉 네가 평생 욕하던 놈이 거울에 서